이번에는 중화 반응입니다. 자, 일단 산성과 염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일단 정의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성이라고 하고요.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것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보통 산성은 붉은색이다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에는 염산, 황산, 아세트산 등이 있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레몬. 그 다음에 이런 종이 껍질이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하거든요. 이 탄산칼슘과 만나면 CO2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산성의 특징입니다. 자,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그래서 염기성은 푸른색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비누거든요. 네, 비누도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염기성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을 보통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물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pH 7입니다. 자, pH가 작으면 산성이고요. 크면 염기성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산성이고 어떤 것들이 염기성인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은 항상 전류가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과 어떠한 음이온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물 안에 녹으면 이 두 가지가 이온화가 되고요.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온이 있어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자, 이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물론 이 리트머스 종이와 이 주변에 있는 종이는 전해질로 요 안을 이제 적셔놓는 겁니다. 자, 칼륨이라고 하는 수용액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KNO3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음이온, 요게 양이온인데, 자, 얘도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고요.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에 이 실에다가 산성물질을 넣어두면, 네, 산성물질, 묽은 염산은 HCl이잖아요. 그럼 H와 Cl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전기 방향에 맞춰서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음이온은 양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 둘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질산칼륨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 같은 경우에도 양이온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그리고 황산이나 아세트산으로 실험을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번에는 염기를 이용해서 해보는 겁니다. 염기는 자,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OH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적혀 있는 게 KNO3였잖아요. 그죠? 질산칼륨 수용액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이 녹아서 여기에 수용액으로 적셔 놓은 거예요. 거기 위에 실에다가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우리가 이 푸른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기잖아요. 그게 바로 OH입니다. 그래서 수산화기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하죠. 얘 하나만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질산 이온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게 없냐? 아니죠. 양이온인 나트륨도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이온인 칼륨 이온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으로 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은 음이온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산과 여러 가지 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부분 산은 앞에 H가 붙어 있는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양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좀 기억하셔야겠죠. 음이온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모두 다 뒤에 OH기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물론 이제 이 중에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 자체에서는 OH가 없지만 암모니아가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그때 OH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는 모두 수용액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염기라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것을 염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과 염기를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요. 혹시 필기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잠깐 멈춰 놓고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산은 일반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염기는 쓴맛이 주로 나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산과 염기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이 달걀 껍데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CaCO3의 탄산칼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개 껍질도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탄산칼슘, 그죠? 이런 가루 자체로도 그렇고 산호 이런 것과도 또 반응을 합니다. 염기는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여요. 대표적인 게 계란 흰자죠. 계란 흰자.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염기를 만들면 손이 미끈미끈거리는데 그거는 내 손이 녹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듭니다.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만드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산은 대부분 붉은색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 변화가 없다라는 거. 얘는 염기성을 찾는 용액이요. 염기가 되면 붉은색을 띠는 거는 페노프탈레인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들 산과 염기의 예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과 염기에 대한 예시를 더 넣어놨습니다. 자, 탄산과 수산화 마그네슘이 각각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산 같은 경우 이렇게 H2CO3라고 쓰는데요. 이 CO3가 마이너스 2가예요. 수소는 플러스 1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H2CO3의 형태로 이온화가 된다는 거고요.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OH인데 MgOH2예요. OH가 마이너스 1기고요. Mg가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H가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시약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에서만 붉은색, BTB는 노초파, 산성이 노란색, 중성이 초록색, 염기성이 파란색이요. 일반적으로 염기성은 항상 파란색 계열입니다. 메틸오렌지는 산성을 찾기 위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때가 바로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험을 해보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염산을 요 안에다 넣어놨어요. HCl을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2에서 3방울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색깔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산성만 있으니까.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반기를 넣어요. 왜냐면 계속 잘 섞여야 전체적인 변화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뷰렛 집게를 이용해서 뷰렛 안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선 온도 센서를 작동시켜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천천히 떨어지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최종점,
여기가 모두 중화가 되었을 때 중화가 되었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은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물 분자가 최대일 때 하는 곳이죠. 우리는 여기를 중화점이라고 하죠. 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을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었는데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두 개의 이온이 사라지고 하나의 분자가 생성되는 것 뿐입니다. 묽은 염산과 순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양이온과 그 안에 있는 음이온이 서로 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염소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결합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의 형태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 용액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이라면 여기에서 산에서 양이온, 음이온, 염기에서 양이온, 음이온이었던 4개의 이온 상태가 2개의 이온 상태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온이 아니고 그냥 일반 분자의 형태의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혼합 용액의 성질은 혼합 용액에 남아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나 수산화 이온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수소 이온이 살아남으면 산성, 수산화 이온만 살아남으면 염기성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약을 이용하면 혼합 용액의 성질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 안에 자, 처음에 지금 보면 수소 이온이 2개, 염소 이온이 2개 있습니다. 그죠?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예요. 거기에다 수산나트륨 수용액 하나를 떨어뜨리게 되면 자, 보게 되면 나트륨 남아 있죠. 그렇죠? 나트륨 남아 있고 수소 이온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염소 이온 있고요. 물 분자가 있으니까 얘는 이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4개의 이온이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도 4개의 이온이 유지가 되네요. 그렇죠? 자,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릴 겁니다.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이제는 그 여기에 있었던 수산화 이온과 요 수소 이온이 서로 또 결합을 하면서 2개의 물 분자가 생성되고 여기 안에 전자는 4개, 전자가 아니죠. 이온이 4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4개 이온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또 4개. 이온의 총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양이온의 수 볼까요? 양이온 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음이온도 당연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양이온의 수나 음이온의 수가 전혀 변화가 없죠. 여기에 또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색깔이 변했어요. 색깔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죠? 염기성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직전에 중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용액 1번 용액 안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온,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양이온이 변한 거잖아요. 양이온이 변했다라는 건 뭐죠? 우리는 지금 산성과 염기성 중에 산성이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이온을 통해서 최초의 비컨에 들어있던 물질은 산성 물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의 변화를 볼 건데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은 계속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이 끝나게 되면 온도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어떤 걸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화가 된 이유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는 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는 산성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중화점이니까 이때 물 분자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 물 분자는 숫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물 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 이후에는 일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 분자의 개수인 경우에.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은 점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화 반응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온도의 염기성 물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화열을 가지고서도 중화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